아마도 좌파들은 이 그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. 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이 나오면 네.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. 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경찰들과 예. 경호처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 좌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다. 바로 광화문에 모이는 자유우파 시민들이다. 예. 예,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제 무한 참사가 있었잖아요. 네, 네. 저는 이건 무한 참사라고 부르는데요. 네. 이건 왜냐하면 1999년에 김대중이 시작한 사업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8년 만에 2007년에 개항을 했는데 국제선이 전혀 못 떴어요. 네. 왜냐하면 승객도 없는 데다가 국제선 큰 비행기 띄우려면 그 공항이 너무 짧아서 너무 위험했거든. 그렇죠. 네. 그래서 17년 동안 국제선 하나 못 띄우고 있었는데 2020년에 강기정이가 이거 국제공항으로 가야 된다, 발전시켜야 된다 그랬고 2022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그렇죠. 이거 뭐 아시아나 항공의 그 거점공항으로 네.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국제공항으로 엄청 뻥튀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쭉 추진을 했어. 네. 그래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던 1차 탄핵하던 날 12월 7일 날 최초로 국제 전기 운항이 확정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태국 방콕하고 무안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21일 만에 대형 참사가 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대중 하나갑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네. 하나갑 공항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렇죠. 네. 김대중 하나갑 강기정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한 20여 년에 걸친 종북 적폐가 터지고 터져서 대형 참사가 됐다고 나는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가 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당장 최승목 권한대행이 국가 애도 기간을 4일까지로 선포를 했는데 그 그렇죠. 기간 중에 네. 뭘 어떻게 하겠어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기네 타임 테이블대로 안 되니까 저쪽에서 쓴 극약 처방이 뭐냐. 네. 지금 자유파의 이 총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. 그렇죠. 자유파의 깃발도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저 깃발을 먼저 꺾어야 돼. 꺾어버리자. 체포하자. 뭐 체포하자. 이런 식으로. 감옥에 네. 집어넣자. 네. 그러면 저 우파들이 기가 꺾이겠지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네.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이러고 나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몰린 종북주사파가 거의 자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. 이건 나중에요. 전부 다 사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.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.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며 영장을 청구합니까? 불법 수사니까. 네.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네. 직권남용하고 항명죄로 지금 재판받잖아요. 그렇죠. 네. 똑같은 겁니다. 수사 권한이 없는 주체가 막 이렇게 네, 그걸 수사를 해버리니까 길길이 날뛰고 불법 있어요. 수사가 되는 네. 거거든요. 아마도 좌파들은 이 그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.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밀어넣은 사람 둘이 서부지법에 있으니 예. 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이 나오면 네.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, 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경찰들과 예. 경호처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통령 이미지를 경찰이 나쁘게 가지도 하려고. 못해요. 네. 왜 공수처 직원이 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좌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다. 예, 바로 광화문에 모이는 자유우파 시민들이다. 예.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 공수처 직원들 실랑이 할 일도 없을 거라고 봐요. 왜냐? 체포영장이 뭐 만에 하나 발부되면 네.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남동으로 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제가 최근에 용산에서 이태원 한남동 차 타고 지나다닐 때마다 네. 대통령 관저 앞부터 저기 이태원 그 삼거리 있거든요. 예, 이태원 예. 번화가 들어가는. 예, 그래요. 예. 거기까지 몇 킬로미터가 다 화한 행렬이에요. 네. 대통령 힘내라 막, 화한. 예, 저 좌파들이 불 지르고 화환을 넘어뜨리고 해도 그 화한 행렬이 끝이 안 나요. 네.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아저씨들이 그걸 보고 가면서 자기들도 놀래서 혀를 내둘러요. 와, 이렇게 길게 있다니. 그게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국민들에게 주는 이펙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러니까 화환 보낸 분들만 나와도 철옹성이지. 그러면 예. 공수처 직원이 경호처 직원과 실랑이 하는 걸 좌파들이 상상하는 그림일 텐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네. 야,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? 너네 불법 수사하지 말라고 막아서면 네. 오히려 공수처가 불법 수사로 시민을 압박하는 게 되는 그렇습니다. 거잖아요. 예. 저는 이게 8년 전과 다르게 네. 이 좌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. 그런 면에서 지금 영장 청구만 했고 발부가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네. 영장 발부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네, 네. 그런데 만약에 정말 황당하게 발부가 되면 즉각 한남동 관저에서 그 불법 영장 집행을 막아서야죠. 네. 그건 경호처 직원이 막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파 국민이 막아서야죠. 그래야죠. 그래서
참 지난 8년 전에 우리가 너무 황망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네. 당하고 당한 다음에야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. 네. 그때 아픈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번 국면에서 이 탄핵 가결 이전부터 우리를 모으게 만드는 힘이 됐고 우리가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. 마지막으로 박사님 모시고 이 이야기만 딱 하겠습니다. 예. 리얼미터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 안 해요. 그런데 공정이나 다른 조사를 보면 예.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예.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또 상승하고요. 올랐어요. 예.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5% 떨어졌어요. 폭락했어요. 예. 아니 한동훈 쫓아내면 당이 망할 거라더니 오히려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네.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% 이상으로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리가 가짜뉴스 세례에 꼼짝없이 당하느라 4%까지 떨어졌잖아요. 네. 이 4%와 30%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하죠. 이게 앞으로의 국면에서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? 지금 이 모든 언론과 전 세계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클의 한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, 네. 모멘텀이 있었어요. 네. 누구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저 리얼미터니 갤럽이니 뭐 그것들 더 이상 뭐 기다릴 것도 없고 네. 그 신경 쓸 것도 없어요. 네. 저것들은 사실은 조사를 포기한 거니까. 그렇죠. 네. 예. 앞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조사하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될 건데요. 네.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수직 상승해서 40%대로 다시 진입할 겁니다. 왜냐하면 2년 7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때의 그 지지율이 48%가 그렇죠. 넘었잖아요. 네. 그분들이 지금 다시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등을 돌리거나 왜 이래 이것밖에 못해 그러고서 실망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으로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. 그리고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.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구나. 오죽 답답하면 계엄령까지 발동했겠냐. 윤석열 아직 안 죽었네. 2년 7개월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윤석열이 아직 살아있네. 이거 확인한 거 아니에요? 그 책상 탕 치던 그 윤석열, 그렇죠? 그게 아직 네. 확인이 됐잖아. 네.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. 그렇죠. 그래서 이 표가 다시 결집되면 48%까지 올라간다고 좀 봅니다. 네. 그러면 자 헌법재판소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눈치 많이 보는 재판관들인데 8년 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40% 넘는 대통령을 지것들이 무슨 수로 탄핵을 합니까? 무슨 수로 탄핵을 해요? 아무리 정치 논리가 작동돼도. 네.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정치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그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 그리고 그것에 호응한 광화문 자유파 세력이 저 탄핵의 거센 파도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넘어서고 있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네. 안 되니까 체포영장이라는 무리수를 네. 억지로 던진 것이다. 네. 네, 초조해서. 네, 오늘 고성국 박사님 열변을 들으면서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체포영장 청구 국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들어봤는데요. 저희 또 매일 아침 진행되는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 TV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오늘 1부에서 고성국 박사님 이만 보내드리고 저희는 2부에서 무한공항 사고와 이재명의 정말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자기 정치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성국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